소중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작던 꼬마가 자기 발로 걷고 말하고 그렇게 자랍니다. 건강하게만 커달라는 부모의 바람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이유로 병원에 갑니다. 그곳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다시 살 기회와 용기를 얻기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작별의 순간까지 병원은 우리의 일생과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환자들, 그곳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화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부터 꼭 10년 전 2008년 12월 6일 임신 27주 몸무게 1.1kg으로 도아는 조금 빨리 세상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2009년 3월 출생 예정이었는데요. 임신 7개월 때 양수가 터지고 말았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100여일간 집중 간호를 받아야 했지만 그 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10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죠. 27주 만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하다가 연락 대구에 해도 인큐베이터가 없고 청주, 대전도 없고 그래서 청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 짐을 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개원은 하지 않았지만 받아줄 수 있다고. 힘들었지만 위험했지만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나이 42에 어렵게 가진 귀한 아이였습니다. 소중히 10달을 품고 싶었는데 미안함이 앞섰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의료진과 도화를 믿고 기도하는 것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사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주먹이었어요. 주먹. 아기가 주먹이었는데 다행인 거는 머리가 살짝 까만 게 조금 있었어요. 금방 태어났는데도. 근데 설마 살아주면 고맙지만 살 수가 있겠나라는 반신반의, 살 것이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살아줘야 될 텐데라는 거. 10년 전 도화를 돌봐줬던 간호사입니다. 선생님 정말 안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직 99년이네. 이거보다. 엄마에게도 그랬겠지만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기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들이 애착을 되게 많이 쏟았던 그런 아기입니다. 환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게 느껴집니다. 모두의 바람 덕분일까요? 도아는 건강하고 꿈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게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 게 손으로 꼽을 정도로. 손 꼽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도 몸은 너무 날씬해요. 몸은 너무 날씬한데 잔병이나 그런 건 없이 잘 자라고 있고, 내가 그 아기를 믿는 것만 잘 믿어준다면 그냥 잘 커주리라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낳는 거는 엄마가 옛날부터 말해줘서 알았긴 알았는데 일찍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왜 일찍 나왔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만화가. 앞으로 커서 꿈이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골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제가 원하는 직업이 될 거예요. 그 시각 어린이 병원의 또 다른 병실. 민주는 미숙아 호흡 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아기는 다른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주술을 다 못 채우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일로 전원을 오게 됐죠. 아기가 35주 9개월 그때 태어났어요. 35주 딱 채우고. 처음에 나왔을 때도 주수는 괜찮은 편인데도 자가 호흡이 안 됐고,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심장에도 문제가 있었고, 수신증이라고 신장이 늘어나 있는 그런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임신했을 때부터 힘들게 가져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수술 잘 되고 나면은 그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치료하면서 뭐 외래 다니면서 그냥 조금 이제 아기하고 서로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냥 그게 제일 큰 바람인 것 같아요. 병명은 큰 심실 중격 결손으로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폐에서 깨끗해진 피가 좌심방으로 와서 좌심실로 가서 몸으로. 이 구멍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깨끗한 피가 흘러야 되고 여기는 지저분한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멍 때문에 양쪽에 압력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오른쪽 심장이 지금 힘든 상태고 이렇게 내려왔던 피가 또 폐로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양쪽 심장이 다 힘들어지겠지만 일단은 지금 애가 힘들고 못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요.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난 민주. 큰 심실 중격 결손으로 심부전 증상이 계속되고 폐동맥 고혈압이 진행돼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실중격결손이고요. 그다음에 심방중격결손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을 막을 거고, 그다음에 승모판막 역류증을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결과라는 게 이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집에 가기 전에 초음파를 볼 건데요. 수술한 날 거의 저희가 대부분 알지 않을까요? 다음 날 지역 유일의 어린이 심장센터인 이곳에서는 1년에 300회가량 심장 수술이 이뤄집니다. 5일에 4차례꼴로 수술이 진행되는 거죠. 생후 60일, 3.8kg의 작은 아이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심장 수술은 가슴을 열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심장이 만들어지면서 왼쪽과 오른쪽 심실을 나눠주는 중격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구멍이 나 있는 심실 중격 결손. 선천성 심장 기형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심장 기형이죠.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공 심폐기를 이용해 심장을 멈추고 우심방을 절개해 양 심실 사이에 구멍을 막아줄 겁니다. 이제 곧 심장을 열 시간. 심장의 혈액을 모두 비우고 심장을 멈춰야 합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인공 심폐기가 받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심장이 멈춰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폐기 사용 시간은 짧을수록 좋죠. 자가 심낭 조직으로 좌심실과 우심실의 구멍을 막아줍니다. 심장센터의 심실 중격 수술은 성공률 99%에 이릅니다. 봉합이 끝나고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갑니다. 88분 만에 다시 뛰는 민주의 심장. 큰 수술을 잘 견뎌준 민주가 대견스럽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몇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수술은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습니다. 혈관의 뭐 배열이나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요. 좀 뭐 그런 예상 못했던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거는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거고요.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뭐 문제는 없을 거고요. 아까 뭐 저희 수술방 안에서 시행했던 초음파상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다 괜찮아서 일단은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단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기관지 협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심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중에 하여튼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보름 뒤 민주가 수술 후 첫 외래 진료를 왔습니다. 오늘은 심장 초음파를 통해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실밥을 제거할 겁니다.
수술한 지 지금 2주랑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름 정도. 아기는 일단 큰 수술 했으니까 조금 많이 보채고요. 좀 울기도 하고. 일단 뭐 서서히 좋아지는 거라고 하니까 뭐 일단 근데 수술 전보다 훨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땀 흘리는 것도 조금 덜하고 먹는 것도 조금 더 잘 먹고요. 일단 홀가분하죠. 그냥 수술하는 동안 애기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병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애가 큰 일을 겪었으니까는 일단 건강하게 된다 하니까는 기분 좋죠. 그냥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일단은 너무 고생했으니까요. 그냥 뭐 애기한테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지금은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수술 전 들리던 심장 잡음도 사라지고 소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심장 초음파로 경과를 확인해 보는데요. 예상대로 회복도 잘 되고 있어 안심입니다. 수술 전 양심실 사이에 있던 구멍이 잘 막혔고 기능도 좋습니다. 100명당 1명이 경한 선천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1000명당 1명 중에 이런 중한 선천성 심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술할 환자가 있게 되면 이렇게 소아흉부외과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긴밀히 토론을 하고 치료 계획을 잡게 됩니다. 완전 교정 수술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퇴원 후에 외래에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6월) 다무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백혈병, 소아에게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암입니다. 그때 다무는 두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죠. 여기 자꾸 열이 나요. 해열제 먹으면 열 다 괜찮아요. 또 열이 나면 그렇게. 예, 마지막 병원에 가서 커피 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바로 대하병원에 와야지. 그래서 우리 바로 연기실 왔어요. 골수공사, 피공사하고 백혈병. 항암 치료 중이던 올 7월 고안에서 암이 재발했습니다. 남자아이에게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다무에게도 생긴 거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나왔고요. 70% 정도, 70 내지 80%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형인데 치료 중에 아마 또 불구하고 백혈병이 고안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을 해서 고안 재발한 부분을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하면서 고안의 방사선 치료를 첨가를 했고 지금 현재는 고안 재발한 소견들이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져 있던 고안도 다 줄어들고 있고 백혈병도 잘 조절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유지요법을 계속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두 달 입원해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힘든 항암을 앞둔 엄마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한데 다무는 싱글벙글. 그런 아이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그거 부작용들도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또 알레르기도 있어. 그거 많이 힘들어요. 애기 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맨날 전화가 놀고 기분이 좋아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구토, 설사, 탈모, 출혈 등 부작용에 시달렸던 다무. 이번에도 힘들게 싸우고 버텨야 합니다. 다무가 앓고 있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 생존율이 80-90%에 이릅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합병증 위험도 있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치료 잘 받을 수 있지? 네. 치료 잘 받을 수 있어요. 림프모구 백혈병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골수성 백혈병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해요. 지금은 병이 좀 조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유지요법을 이제 항암제를 가지고 유지요법을 한 2년 정도 더 유지요법을 해야지 병이 완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어쩌면 차가운 병원.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영수 씨. 그는 강원도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데요. 노래로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2016년 12월 9일 날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병원 우리 교수님들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치 교수님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옛날에 수술 받기 전에 수술 성공하면 병원에서 공연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울컥하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노래 부르면서 속으로 울음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예. 공연이 끝나자 진료실을 찾은 이영수 씨. 자주 제가 조직 검사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조직 검사 하고 이제 오후에 결과 보고 이번에는 뭐 소변이나 이쪽에 문제는 없으셨어요? 한 번씩 병원 가시고 하셨잖아요. 가까운 병원에. 예. 이번에는 없으셨어요? 이번에는 뭐 이제 몇 번 갔었죠. 절대 술 담배는 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손 닦고 하는 거는 잘 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심근경색에 의한 부정맥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원래는 강원도 분이시니까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셨지만 여러 번 실패를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신부전이 버틸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이식을 생각하게 되는 단계였으나 그 병원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하고 나면 면역억제제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감염이 되는데 그런 여지가 일단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혈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종항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제 항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식을 받을 경우에 거부 반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주일에 두세 차례 심장 쇼크와 호흡 곤란을 겪으며 절망에 빠져 있던 그에게 심장 이식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 뇌사자의 희생으로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었죠. 오른쪽 심장에서 이제 조직을 뜯어내서 이제 일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식한 지 2년이 되어 동종이식 심장 혈관병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심혈관 촬영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1단계 거부 반응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저희가 조직 검사에서 보이는 임파구 같은 것들이 이제 심장 조직에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단계가 더 진행하면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심근을 파괴하는 염증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좀 심하면 약을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약을 좀 세게 쓰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혈관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요. 조직 검사는 저희가 이제 조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늘 오후나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조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식 전 전체적인 심장 크기가 크고 재세 동기도 달고 있었습니다. 이식 후 심장 크기도 줄고 재세 동기도 제거했죠. 이식은 사실 여러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 그리고 내 환자분의 그런 목숨과 또는 이 환자분이 안 받으려고 했을 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총 한 3-4명의 목숨이 다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에요. 그 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장기 이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더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증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환자한테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제 검토 후에 환자한테 가장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이식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식은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더 적합한 심부전이라든지 심장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잘 알지만 선뜻 나서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진희 씨는 얼마 전 큰 결심을 했는데요. 간암으로 고생하는 남편에게 간을 주기로 한 겁니다. 신랑님이 아파갖고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간 경화로
인하여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식을 해야 된다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가족이고 식구고 하니까 한 사람을 또 살려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걱정은 많이 하죠. 일단 식구가 이렇게 부부가 한다는 게 이제 자식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금 이래 하는데 아마도 제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고 삶의 끝이 보람 있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건강하게 둘이서 이렇게 살고 싶으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2010년 첫 간 이식을 시행한 지 8년 만에 간 이식 수술 400여 건을 돌파한 장기 이식센터. 기증자의 소중한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수술을 성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점검을 거듭합니다. 환자분은 이제 B형 간염 때문에 간 경변이 먼저 오셨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간세포암이 2군데가 생겨서 다른 색전술이나 다른 뭐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간 기능이 나빠서 간 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5월 간세포암을 진단받았지만 간경화로 다른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 뇌사자 간 이식을 마냥 기대할 수도 없어 아내가 수술대에 오른 겁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리버가 돌면서 빔이 이렇게 나왔거든요.